일자목의 원인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요. 일단 만성적인 자세. 자세. 네, 자세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인에 들어오면서 컴퓨터 작업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운전 습관도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제 목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하는 자세라든지 장기 운전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명의 이기가 요즘엔 소파에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렇게 하는 자세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을 이렇게 정자세로 하지 않고 그런 자세도 많고,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자세도 있고, 또 특히나 요즘에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는 그 핸드폰이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아마 제가 하기로는 하루에 평균 4시간, 뭐 어린아이들은 6, 7시간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2, 30도 정도 이렇게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굽거든요. 네. 그 자세를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해봤는데 쌀 20kg을 머리에 이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장기간 계속이 되면 이게 이제 그런 일자목, 뭐 거북목 지나서 그런 증상도 일으키고 만성적으로는 디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목에는 교감신경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일자목이 어느 때 가장 많이 오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자라목처럼 움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일자목이 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그거는 방어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만성적으로 자세나 그런 것 때문에 목이 뻣뻣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현대생활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고 잠을 못 잔다든지 수면 부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이게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신경 중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긴장하는 신경이거든요. 우리 부교감신경은 따뜻하게 밥을 먹고 쉴 때, 편안하게 쉬는 때 이게 움직이는 신경이지만, 교감신경은 이게 위급한 상황 때 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이 많이 항진이 되면 근육이 경직이 되고 긴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긴장이 오래되면 일자목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뭐 제가 음악 선생님은 아니지만 도 해야 될 걸 다른 사람들은 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상에 쉬어야 될 타임에 본인의 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은 어떤가요? 제 생각에는 운전 자세 안 좋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첫째로 이제 운전은 자세도 자세지만 일단 기계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껴지지 미세하게. 않는 미세하게. 근데 이제 이런 기계 진동들도 디스크의 탈수, 디스크에 말랑말랑한 물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햄머 같은데 기계로 이게 들들들 하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통계상으로 유의하게 디스크 발생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 진동에 오래 노출이 되면 그런 탈수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운전 자세가 바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손으로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간 하다 보면 이게 허리나 목이 틀어지면서 목이 안 좋아지는데 기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약 10도 정도 이렇게 느긋하게 한 상태에서 목을 편 상태에서 곱게 운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허리를 곱게 앉아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1시간 정도 길게 할 때면 1시간 정도 내려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목의 원인이라면은 뭐 자세,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운전하는 자세, 그야말로 이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일자목, 뭐 아까 이제 뭐 벡터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통증이 생기는 문제,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C자형으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용술철처럼 약간의 곡선이 있어야지 어떤 외부에서 충격이 있을 때 충격 흡수 기능이 잘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뻣뻣해지면 이렇게 강하기는 하지만 충격 흡수 기능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부러지기도 더 쉽고. 그래서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건물 구조물이 이렇게 C자형이었다 역으로 이렇게 반대편으로 굽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되죠. 그 상태에서 오래 계속이 되면 제일 처음에는 그 디스크의
그 성분이라든지 그런 게 변하면서 퇴행성 변화가 조장이 됩니다. 그럼 디스크의 그 퇴행성 변화가 조장이 되면 그 뒤에 있는 관절 같은 데가 따라서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비우되거든요. 이게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든지 신경 나오는 관이 좁아진다든지 그런 거를 초래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래 지났을 때고 일자목만 돼도 근육이나 그 인대의 균형이 깨지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같이 변하면서 통증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자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증상을 봐가지고 이게 어떤 병이다 하는 사실 그런 증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네. 하지만 이제 역으로 제가 그 진료실에서 경험한 이제 이랬을 때 일자목을 의심한다기보다 일자목이 계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더라. 역으로 그걸 알려드리면 첫째로 모호하고 내리누르는 목 통증이랑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통증, 어깨 통증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어깨 관절에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은 뭐 이게 손을 뒤로 돌린다든지 위로 올릴 때 어깨 자체에 통증이 있는데 사실 일자목만 있는 분들은 그런 통증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만성 일자목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특히 두통. 특히 편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목 뒤에 그 후두골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정엽, 이 머리 꼭대기부터 아프신 분들도 있고 오후가 되면 안구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이명, 귀에서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뻣뻣해지면 이물감. 뭘 삼킬 때 사실은 이비인후과를 가봐도 뭐가 자라난 것도 없고 뭐 크게 뭐 종양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뭘 삼킬 때 목 걸리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그러면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디스크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을 때 이게 목 때문이냐 아니면 뇌 때문이냐. 근데 이제 뇌를 연구하는 학자분들은 그 중에 5에서 10%만 우리가 목 때문에 그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처럼 목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90% 이상이 목 때문에 두통이 생긴다. 우리가 뇌라고 하는 거는 10%밖에 영향이 없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충 한 60% 정도에서 합의를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대부분 그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해서 두통의 한 60% 정도는 뇌가 아니라 목에서 이렇게 유래해서 그것 때문에 간접적으로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